보이시면 손가락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제목은 문진표로 시작하는 메나테크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상담할 이완전 사장님, 때, 권현 사장님, 그 우리가 녹화하지 말자라는 건 저기 의사 선생님들 그 저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룹 차원에서 녹화를 한번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할까요? 네, 이거 네네네네. 협박 알겠습니다. 대상이라서 그러면 제가 녹화하셔도 될 것 이쪽에서, 같아요. 예, 그럼 녹화를 이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시작됩니다. 네, 문진표로 시작하는 메나테크 사업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건강 상담을 하는지부터 쭉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필요한 거는 문진표하고 클린 다이어트 책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어리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서연 사장님이 양자도 자세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양자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도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까지 오늘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TP를 잘하는 방법. STP가 쇼더 프로덕트, 쇼더 플랜이죠?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을 소개하고. 최고 STP 뭘까요? 제품을 얘기할 때 제품을 먹고 싶게끔 하는 거고, 사업을 얘기할 때는 사업을 하고 싶게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STP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요. 초대입니다. STP로 모든 걸 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초대 장소에 오게끔 하는 게 STP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고피디 때도 그렇고 모든 강의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사업을 위한 일단 외적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자세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요, 여러분. 그래서 클린을 하고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나를 조금 가다듬고 클린을 해서 좀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생기발랄한 모습을 찾아가야 그분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kg를 빠지고 10kg를 빠져도 내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헤어스타일 그대로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3kg밖에 안 빠졌어도 헤어스타일 다르게 하고 옷 다르게 하면 빠르게 알아봅니다. 포인트는 내가 클린을 해서 근원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옷 스타일을 빠르게 바꾸시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미숙해. 어떻게 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경험을 많은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혼자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멋져지려고 갔는데 더 촌스러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네, 머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물어보시고 옷은 어떤 게 입는 게 제가 좀 세련돼 보일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셔서 네,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강의 시간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할게요. 오늘 1시간 반이 할당량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끝내드릴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S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툴을 갖고 있어야 되죠. 메나테크 이야기, 클린 책자, 문진표, 카다로그. 꼭 항상 비즈니스 가방에 있어야 되고요. 차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차량에 MBA 교재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을 고객 케어 하다가도 또 STP 하다가도 바로 MBA 초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인바디, 양자 분석기. 이것은 제가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양자를 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요. 내가 사업한 지 얼마 안 될수록 STP가 딸릴수록 양자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능숙한 거지만 초기 사업자분들은 그렇게 말로 설득해서 그분을 클린시킨다던가 제품을 클로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바디와 양자가 좋은 건 뭐냐면 시각화를 시키잖아요. 내가 체지방이 높은 거,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MBA 수료하신 분들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양자와 인바디를 구매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빨리 구매할수록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그룹 일정표도 갖고 다니시는데 내 것만 한 장 갖고 다니지 마시고 좀 여러 장을 복사해서 다이어리 껴서 다니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냥 얘기로 화요일 날 몇 시에 와라고 해도 좋지만 거기 동그라미 쳐서 이제 저는 일정표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일정표를 여러 개 좀 복사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진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을 머리에 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남을 하기 전에 명단 작성을 하죠. 명단 작성을 할 때 1차 명단, 2차 명단 얘기를 합니다. 1차 명단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명단이에요. 그걸 1차 명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STP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만나면 그분들의 이제 니즈를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거의 80%, 70%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서 메가테크를 매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이면 건강,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그러니까 제품이 될 수 있겠죠. 질병에 관한 거.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부분, 뭐 내가 지금 현재 직업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던가, 그럼 플랜 B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파악이 된 후에 내 마이 스토리를 그 사람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다이어트가 포커싱이면 다이어트를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던가, 재정에 관한 부분이면 재정에 관한 부분을 더 얘기한다던가, 마이 스토리에 그것을 좀 강약을 넣어서 내 스토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뭐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제품을 먹겠죠. 근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도 제품을 체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메나테크 제품을 저희가, 메나테크 사업은 저희가 제품을 먹고 그걸 체험으로 감동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체험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품 체험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을 초대하기까지 하려고 저희가 이제 뭐 권유를 하죠. 화요 SOM이랑 MBA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MBA 초대인데요. 한번 와서 들어봐. 들어보고 한번 먹으면서 이거 들어보면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들으면 훨씬 더 너한테 건강 관리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친근감 있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가르치듯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인 같은 경우는 야, 좀 들어보라면 좀 들어봐. 막 이렇게 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친구 같은 경우에 가르치지 얘기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친절하게 초대를 하시고, 그리고 초대가 되어질 경우에는 저는 항상 하는 멘트가 이 고피디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5번만 들어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번만 들어봐 얘기하지 않고요. MBA를 오고 나서 앞으로도 좀 알아보는 과정이 있는데, 너가 한번 5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그분이, 지인분이 5번이 오면은, 이 안에서 비전을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멘트는 첫 초대가 됐을 때 5번만 들어봐. 5번만 한번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한번 사업을 할지, 제품만 먹을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돈 되는 플랜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들어가면, 지인 소개한테 들어가면은, 소개를 빨리 좀 끌어내서 그 사람이 돈이 되는 것을, 돈을 맛보게 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품을 드시게 됐을 때, 너의 몸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그분을 나한테 연결을 해라. 소개를 하게 되면, 너한테 10 얼마, 뭐 또는 많게는 30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명단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소개시킬 명단,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 없어? 주변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명단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하게 될 경우, 이렇게 해서 소개하게 되면 그분은 내가 직접 케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지인은 아직 조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한테 뭐 전화해봐라, 언제 잘 먹었나 확인해봐, 이렇게 하시면 이 지인분도 지치고 그 소개하신 분들도 제대로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분과 연락을 해서 케어를 하고 내가 친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스템 초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인이 소개할 경우에는 내 명단인 것처럼 내가 직접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명단이에요.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 좀 전처럼. 또는 파트너의 명단. 같은 패턴이긴 한데, 이럴 때는 지인은 우리가 막 명함 주면서 나 멜라테크 이화정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함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경우입니다. MBA를 지금 막 수료하신 분들 굳이 내가 명함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할 경우에는 내가 메나테크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거 설명하는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시고, 메나테크, 안녕하세요. 메나테크 이화정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혹시 이제 건강 상담 받을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그분이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1시간이면 1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 반일 수도 있고요.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내가 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계속 설명하면 안절부절하고요. 끊지를 못해요. 사람들 대부분 착해가지고, 이게 저 이제 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집중 안 되고, 저도 집중 안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상담 시간이 딱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클린까지만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클린 설명하고 초대까지 할 건지 시간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막 초대까지 얘기하고 할 시간 없거든요. 건강상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물어봐서 클린까지만 얘기할 건지, 뭐 초대까지도 얘기를 할 건지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근데 고객이 나를 만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인이 이분을 소개했어. 이분이 제 앞에 앉았어. 앞에 앉았으면 이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솔루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친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확신을 주는데, 확신을 주는데 친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확신을 준다고,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시 좋아진다니까요. 뭔가 그분한테 친절하지 못한 그런 말씀하시면요. 이분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분들 계시죠? 네,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친절하게 얘기하셔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눈치와 배려를 얘기하는 건, 얘기를 하거든요. 눈치는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이 얘기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면, 사람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배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려는 내가 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정보를 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 좋은 정보를 줘서 이분이, 다이어트 살 빼게 해주겠다. 그 배려의 입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친절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말고 배려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주자. 그래서 이제 건강에서 다이어트 설명, STP 결제까지 저는 보통 건강 상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저는 한 30분 내외로 끝냅니다. 네, 그분은 문진하고 뭐 건강을 얘기해주고 양자 풀고 클린 설명할 때까지 한 30분? 30분 안쪽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본론은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담에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저희가 본론을 얘기하지 못하니 시간을 잘 조정해서 얘기하시면 되겠고, 저희 건강 상담할 때는요, 중요한 건 그냥 니즈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게끔 하는 거지 저희가 의학 박사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저희는 사업자 발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건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자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상담은 3, 40분 내로에 끝내시고 그다음에 초대라던가 뭐 보상을 푼다던가 그런 시간을 또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뿌려라 했어요. STP가 답이죠. 하루에 3명 이상 STP. 뭔가 문진표가 됐던 클린을 얘기하던 뭐 사업을 얘기하던요. STP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명단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뿌리신 분이 많이 걷어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STP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문진표. 네, 인바디로 상담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뭔가 STP가 돼서 소개가 됐던 내 앞에 이분이 앉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한테 이제 건강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문진표의 장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서로 친근감 있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문진표 안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별도로 질문을 따로 막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의 요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강과 다이어트 니즈를 찾아주는, 네, 그래서 문진표로 하시는 게 좋은데, 맨 처음에 이제 문진표로 그분과 대화를 할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누구의 소개인지,
적으시면 좋고요. 장소도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름만 적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표 이렇게 쌓였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개자인지 꼭 적어 놓으시고 장소도 좀 적어 놓으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인천센터라던가 뭐 의왕의 커피숍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장소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날짜 이렇게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적고 주소 적는데요. 직업이나 혈액형은 좀 묻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좀 묻죠. 웬만하면요, 현장에선 간단한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저는 웬만하면요, 제가 다 직접 적어요. 물어보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 여쭤보는데, 이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 두 개이신 분 있어요. 원래 생년월일 있고 호적상 생년월일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연락처를 물어보신 후에 통신사까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저는 꼭 물어봅니다. 나중에 프리퍼드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소를 물어볼 때는요, 주소는 직접 적게 합니다. 받아 적다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소는 직접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여쭤보고요. 체중은 제가 좀 이따가 인바디를 할 거기 때문에 체중은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이분이 되게 I형이고 이게 커피숍이라 절대 인바디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물어봅니다. 최근에 체중 재셨을 때 어,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건강 체크를 양자란 건강 체크를 할 때 이 체중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최근에 된 걸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체크를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은 다 드시는지, 그리고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점심은 주로 어떻게 드시고, 저녁은 어떻게 드시는지. 왜냐면 요새, 나름대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는 뭐, 달걀하고 사과 한 쪽 먹는다. 점심은 뭐, 푸짐하게 한식 먹고, 저녁에는 뭐, 그냥 뭐, 고구마 하나 먹는, 이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뭘 드시는지도 여쭤보고요.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는지. 이게 항목에도 없지만, 야식을 드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야식을 드시는지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밀가루 식사와 빵, 과자, 간식 섭취 횟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드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면 좋아하세요? 라면 칼국수나 뭐 파스타 좋아하세요? 주 몇 회 드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주 몇 회 드세요? 그랬더니 거의 안 드신대요. 거의 안 드신대요. 빵, 간식도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양자를 했더니 혈류순환계가 완전 다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데 왜 이러지? 봤더니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끊은 지 한 달 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는 건 뭐냐? 탄수화물 좋아하세요? 면, 밀가루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좋아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좋아하는지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근데 수면의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가 되게 많으세요.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몸에 이상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물어보시고, 주무시는 동안 혹시 깨시나요? 몇 번 정도 깨시나요? 물어보고, 깨면 화장실 가시나요? 몇 번 가시나요? 꼭 물어봅니다. 뭔가 밤에 잘 때는 푹 자야 되잖아요. 안 깨고. 벌써 뭔가 호르몬 쪽에 작업 지시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지 얼마 되셨는지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시면 개운하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하다고 그러면 수면질이 나쁜 거니까 나쁘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러면은 좋다 또는 보통이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을 잘 못,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때 뭘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잘 때 몸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세포가. 근데 잠을 이렇게 안 주무시면, 못 주무시면, 청소세포가 몸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든 세포가 많아지고,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는 저희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그때 이런 멘트를 드린다라는 거, 메모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는 흡연은 남성분은 물어보는데 여성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뭔가 물어봤을 때 좀 거꾸러운 거는 제가 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혹시 이런 건 질문합니다. 간접 흡연을 하시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나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분은 제가 흡연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유도하는 건데,
간접 흡연이 되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본인이 흡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튼 껄끄러운 건 상당히 이제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음주는 주 몇 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주종도 물어봅니다. 이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염증이 많거든요. 근데 맥주가 염증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주나 와인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팁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습관인데요. 이제 운동하냐고 여쭤봤을 때 매일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많이 칭찬을 해드립니다. 야, 이렇게 운동 맨날 하는 건 굉장한 의지력이 필요한데 대단하시다고. 근데 칭찬을 해줄 때는 엄청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받으면. 그죠? 운동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물 섭취량 여쭤보고요.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세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요게 한 500ml 되는데 요거 한 몇 개 드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하시면 그거 하나요? 또는 그거 두 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500ml거나 1리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녹차 이런 거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 커피를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물을 두 컵을 마시라고 할 정도로 수분을 많이 뺏어간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제 불편한 증상과 가급병력과 복용약인데요.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나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가렸더니 불편한 게 뭐가 있지? 제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눈이 뻑뻑한다던가,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던가, 허리가 뻐근하다던가, 요새 머리가 자꾸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증상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요새 좀 배가 많이 나온다던가, 갱년기 증상으로 자꾸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이런 거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을 못하면 내가 몇 가지 예시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과거 병력입니다. 과거 병력. 혹시 뭐 수술한 적 있으세요? 시술한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또 이거 받아 적으시고요. 이제 맨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이런 거 항목 물어보면 3년 전에 위암 수술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본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못 하세요.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복용약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고혈압약 몇 년 뭐 고혈압약 있습니다. 고지혈약 있습니다. 당뇨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기간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 고혈압약, 고지혈약 먹고 있는데 다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현장 가면서. 그래서, 약을 먹고 정상적이면 정상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으로 조절되는 거지, 약을 안 드시면 조절이 안 되는 거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섭취 중인 건강식품이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열심히 잘 챙겨 먹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칭찬을 좀 해주세요. 너무 그래도 이렇게 잘 챙겨 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음식으로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칭찬의 포인트가 아까 뭐가 있었죠? 운동. 또 물 잘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건강식품을 잘 챙겨 드시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드립니다. 이제 문진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바디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불편상 이제 문진표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한 가지는 인바디. 인바디를 체크해서요. 수분량이 얼마인지, 체지방량이 얼마인지, 골격근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체크는 양자라는 기계로 속을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인바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인바디를 체크하게끔 합니다. 웬만하면 전 다 체크하게끔 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건강 상담을 하는 프로세서라는 것을 그들한테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상황에서 사실은 막 몸무게 올라가고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냥 이게 하나의 프로세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거부하지 않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를 측정을 하는데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건강의 니즈를 이제 시각화시켜 주는 거. 뭐 율도 나오지만 체지방률이나 이런 게 숫자도 나오지만 이게 색깔로도 나오잖아요. 연두색이 정상 범위고 색이 과한 거고 빨간색은
파란색은 부족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거고, 그리고 인바디를 선택을 할 때는요, 체지방률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건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너무 낮게 나오는 것들이 시중에 많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냥 원래대로만 나와도 괜찮은데, 너무 낮게 나오는 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체지방률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걸로 고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과잉됐을 때랑 부족했을 때의 몸에 오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바디를 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분이 이게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몸무게만 보고 막 놀라요. 맨날 다이어트라고 치자면은 과체중이라고 치면 다 몸무게만 막 놀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몸무게는 여기 뭐 골격근량, 단백질, 뭐 체지방, 수분량 이런 거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 구성 성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구성 성분이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체지방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체지방률이 우리가 이제 이 체지방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보시면 높음에서 한 단계 초반데 지방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과해질 경우에는 모든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요. 지방은 꼭 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방을 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이분이 높음이 나왔으면은 내장지방의 높음은 염증 창고입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장지방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량 같은 경우, 수분이 낮을 경우에는 수분이 이렇게 낮으면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수분량이 올리기 위해서는요, 지방을 빼셔야지만 수분량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백질이 나이가 들수록 흡수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서 잘 쓰입니다. 저희 몸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몸에서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통해서는 어떤 구성 성분에 대한 부분, 근데 이 구성 성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좋아질 거라고 바뀌면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거는 휴대용 인바디였어요. 휴대용 인바디였고 저희 인천센터 가면은 그 큰 인바디 있잖아요. 큰 인바디로 측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몸무게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이 다 합쳐진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성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체수분이 가로의 안에 있는 게 이제 요 안에 있어야 저희가 평균치다,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치수 중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이어도 안 된다. 부족하다. 중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수분이나 단백질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방은 또 지금 여기 보시면 과하잖아요. 16.9여야 되는데 32.9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지방에 과할 때는 모든 흐름을 막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수분이 낮은 경우에는 지금 세포가 육포처럼 말라있기 때문에 영양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량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지방이 빠져야 수분량이 올라간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을 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기 보시면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키로수로 나왔고 여기 보시면 체지방률이 퍼센테이지로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100kg에서 100kg야, 이분 체중이. 근데 체지방률이 50kg, 50% 나왔어. 그러면 이분이 체지방량이 키로수로 50kg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몸무게가 90kg로 빠졌어요. 90kg로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률 똑같이 50% 나온 거야. 그럼 이분이 체지방이 안 빠진 건가요? 아니죠. 90kg에 50%면은 체지방량이 45kg예요. 그러면 전보다 10kg가 빠졌는데 체지방이 5kg가 빠진 거예요. 같은 50%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마찰 도전하고 클린하고 할 때 인바디를 처음에 채고 한 5일, 10일 있다가 쟀는데 체지방률이 그대로라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 어디를 보시냐면 체지방량 키로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체지방률은 그대로 체지방 키로수가 2kg 줄은 분들이 있어. 그러면 보세요. 근육의 1%는 1kg는 요만해요, 부피가. 그런데 체지방의 1kg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kg면요, 이만한 게 두 덩이가 지방이 빠진 거예요, 몸에서. 근데 지금 앞으로 골격근량을 올리시면 체지방률도 낮아지는데 지금 지방 2kg가 빠지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지방률 가지고 똑같다고 막 하는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체지방량, 키로수를 비교해라.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위별 근육 분석인데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오른다리, 왼다리, 하체 근육이 발달되면요. 살이 좀 잘 빠져요. 지방 분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심장이 지쳐 있는 분들도 하체 지방이 조금, 하체 근육이 좀 튼실하면은 심장 기능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권유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클린할 때는. 하체 운동, 뭐 걷기라던가 스쿼트라던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세포의 수분비 같은 거, 요게 만약에 0.373이에요, 지금 여기. 근데 보시면, 오른다리는 0.370인데, 왼다리가 0.376, 0.373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왼다리가 오른다리보다 붓는다는 거예요. 부종이 있다. 부종. 그러니까 이 세포의 수분비의 표준, 이 세포의 수분비 나온 거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약간 그쪽이 부종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왼다리가 조금 부으세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쪽에 순환이 안 돼서 독소가 좀 많은 거니까, 저희가 클린하면 독소 빼는 거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종도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장 지방은 이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안에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내장 지방이, 그래, 표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요, 내 나이를 딱 위에 올려서 그 그림 안에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분이 몇 세? 33세인데, 이 그림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죠? 이걸 빨리 안으로, 여기, 그 도표 그림 안으로 내리시되, 이 안에서도 그 선을 그을 때 중간까지 빨리 우리가 내리자고. 이게 염증이 엄청 많은 거라고. 염증이 이게 모든 문제를 몸에 질병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저기 인바디에 보시면 지방 조절을 몇 킬로 한다고 나오는데 요거가 저희가 좀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번에 20kg 뺄 수는 없겠지만 최종 목적지를 그래도 20kg 정도 뺀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몸 관리 가자고 하면 이분이 머릿속에서 야, 내가 저 정도는 빼야 되네. 최소 10kg는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kg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지방 빼야 되네, 지방 빼야 되네, 염증 빼야 되네, 뭐 내장 지방 빼야 되네.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인바디는 두 개를 제가 설명했어요. 휴대용 인바디. 밖에서 할 때는 저희가 휴대용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센터 와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인바디로 됐을 때 설명 방법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바디를 측정하면 그 다음에 제가 뭘로 넘어가냐면요. 바로 그 문지표 뒷장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체지방률과 비교해서 현타를 시킵니다, 제가. 이분이 체지방률이 40%면 지금 고객님 몸이 지금 비슷하세요? 어떠세요? 이때 되면 조금 친해져가지고. 네. 이게 이제 내 체지방률에 따른 그 바디 쉐이프예요. 바디 쉐이프인데 지금 고객님이 지금 40% 나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몸이 지금 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스스로 이제 맞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의 다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여성은 20%에서 30% 사이를, 25%에서 30% 사이를 권장을 하고요. 남성은 15%에서 20% 사이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 20% 상하정을 넣게 되면은 이제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걸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제 간에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간에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데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이 500가지 일이 다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간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가요.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하루에 6천억 개 세포를 재생시켜야 되는데 간에 지방이 끼다 보면 지방간이 생기면 3천억 개밖에 재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병든 세포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면서요. 모든 지지서가 고장나고 몸이 교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지방이 많은 게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30%, 20% 지방이 넘어가게 되면, 체지방이 넘어가게 되면 계속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당장 가장 클린하게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클린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독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새 그 TV에서도 독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독소를 배출하자, 배출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소는 한 번쯤 빼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할 때 몸에 독소가 많으면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독소를 빼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다이어트 약 먹고 한약하는 거는 무조건 빼버리고 독소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요요가 오는 거예요. 네, 저희 클린 프로그램은요, 독소를 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유지어트가 잘 됩니다. 요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33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독소가 빠지면 요요가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이죠. 제가 그분한테 듣고 싶은 말, 명쾌한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확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끝났어요. 이번에 제가 문진표하고 인바디하고 뒤에 보면서 그 지방이 몸에 어떤 유업을 주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독소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때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고객님이 건강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5분 정도 설명할 테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 문진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좋은 것을 먹는 거는요, 최종 목적지가 세포까지 영양을 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불을 먹어서 식도를 거쳐 위에서 한번 소화 과정을 거치고 또 십이지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에서 영양의 80%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 간으로 가서 많은 화학작용을 통해서요, 몸의 필요 성분만 딱 해서요, 혈액을 통해서 세포까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혈액이 지나간 혈관이 12만 킬로가 넘어요. 근데 그 혈액이 어떻게 가느냐면 심장의 한 번의 펌프로 그렇게 혈액을 돌아서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포까지 갔을 때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흡수될 때 필요한 게 세포의 털입니다. 세포털이 많고 그 기능이 잘 돼야 영양이 세포 속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메나테크에서는 그 세포털의 성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음식을 먹어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세포까지 가기까지가 많은 소화 효소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는 소화 과정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는 걸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식품을 먹어서 가서도 세포에 털이 없다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털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탄수화물 하면은 먹으면 살이 찌고 에너지를 쓰는 탄수화물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런 탄수화물인데 이 8가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세포털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그런 탄수화물이라서 이거 글리칸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털이 하는 역할이 영양을 흡수시키고 또 저희가 숨을 쉴 때 바이러스, 박테리아 들어오면 이걸 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1차 면역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 이상의 암세포, 작게는 500개에서 5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들을 발견하는 것도 이 세포털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털이 암세포를 발견해서 청소세포, 배경세포한테 신호를 보내면은 우리 몸에서 이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포털을 유일하게 자연 식물에서 추출해서 식품으로 만든 회사가 이 메나테크고요.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글리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엠브로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별점. 뭐 다이어트 제품 좋다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른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포털 8가지가 들어간 엠브로토스고요. 저희도 유산균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제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글리칸이 다 들어가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흡수가 잘 돼야지 이제 몸에서 이제 발현이 되니까요. 자, 그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의 상태인데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잘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관에 때가 끼고 이렇게 지방이 끼고 하면서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조금밖에 못 돌기 때문에
이 세포한테 영향을 가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이 조금밖에 못 가게 되면은 심장이 한 번 펌프하면 여러 번 펌프하면 심장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의 상태와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 혈관 청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털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 메라테크의 글리코클린이에요. 제가 그 글리코클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고 제가 여기에서 간략하게 차별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글리코클린을 제가 이제 클린 다이어트 설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디를 측정했잖아요. 이제 속을 체크하는 양자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측정하시면 살찌는 원인도 나오고 내가 약한 장기도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양자를 측정을 하는데 양자 측정할 때 저희가 이제 악세사리 다 빼고 손 올려놓고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양자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 올려놓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기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양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양자는 독일에서 맨 처음에 최초로 발명이 됐습니다. 그 의학이 발달된 그 독일과 일본인데요. 독일의 의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이 양자를 측정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식이요법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자 기계를 갖고 와서 우리 고객님 체크해드리고 이 몸 상태가 어떤지 표가 나오면 같이 읽어 나가 보실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안 했어요. 같이 읽어 나가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해석한다고 하면은 당신이 뭔데? 의사도 아닌데. 나중에 막 건강 안 좋게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 당신 전문가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리스크를 좀 피해야 돼요. 그죠? 이 건강 지표 나온 걸 같이 읽어 나가 보실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양자의 기계에 대한 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멘트를 하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고객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양자를 측정을 한 분을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이걸 뭐 1분 체크해서 뭐 몸에서 이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불신하셨는데 이 양자표 결과 나온 걸 막 같이 읽어 나가는데 점점 눈이 동그래서 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만 원 상당해 주는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거랑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온다고 너무 놀라시면서 이거 측정하면 될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확하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기계를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자를 측정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선환 사장님이 지금 양자 강의해 주시는 건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왜냐면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건강 상담을 길게 하면요. 저희가 본론을 얘기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양자는 한 5분 안에 끝내시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5분 안에 끝내는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달라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분이 클린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저한테는 클린이. 클린을 하고 싶게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데, 자, 저희가 지금 고객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 측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혈류순환계부터 쭉쭉쭉쭉 여러 항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볼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지금 1번이 혈류순환계예요. 혈류순환계인데요. 이 혈류순환계가 1번인 이유가 있어요. 혈액이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면서 건강한데 이 혈류순환계부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도 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혈류순환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혈류순환계에서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두색 범위에 화살표가 있으면 정상 범위. 파란색의 화살표가 있으면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 노란색의 화살표가 있으면 이때 잘 관리를 안 하면 질병으로 가기 쉬운 상태, 빨간색의 화살표가 있으면은 이제 거의 질병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하면요, 저하면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의 이제 혈류순환계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혈압약, 고지혈약, 뭐 콜레스테롤약, 뭐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요. 혈류순환계가 원래 측정한 것보다 원래 자기의 상태보다 좋게 나와요. 약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지금 고객님이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보다 좋게 나오는 걸 감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뚱뚱하고 막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약 드시는데 혈류순환계 막 연두색이 막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주시고, 약을 드시는데도 파란색, 노란색이 많으면 그거는 지금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예를 이제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혈액의 점도, 콜레스테롤, 혈액지질, 요거는 혈관에 지방이 많다. 이게 만약에 이제 노란색일 경우나 파란색이 많은 경우 혈관에 지방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방 관리 꼭 해주셔야 돼요. 피하 지방만 문제가 아니라 속지방도 되게 문제고 혈관에 있는 지방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저항력이 높다는 거는 혈관에 때가 많이 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문진표에 나와 있는 혈관에 때가 많이 낀 그림 있죠. 지금 고객님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건강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각화를 시켜드립니다. 혈관이 지금 이 상태라는 거. 얼마나 지금 심장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혈관이 이 상태니까. 그래서 혈관 청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혈관의 산성에 떨어 있으면 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근혈액 소요량부터 관상동맥 관료화까지가 심장에 관한 지표인데요. 지금 연두색보다 파란색, 노란색이 더 많은 경우는 심장이 지금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으면요, 심장이 고장나는 게 이제 부정맥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이 심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때 모든 장기가 쉬는데 심장만은 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위해서라도요, 혈관의 지방, 혈관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뇌 혈액 공급 상태나 이제 뇌 혈관 탄성이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뇌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더 막히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억이 요새 더 가물가물하다. 뭔가 되게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다. 이때 뇌 혈액 공급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두통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세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심장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60대, 뭐 50대 후반에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30대, 뭐 20대 후반, 30대 중반에도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있는데 그게 다 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드려요. 저희가 우리 식습관 때문에 혈관 상태가 현대인들 좋지 않거든요.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위장에서는 위장의 효소가 떨어져 있으면은 뭐 저희가 이제 쉽게 살이 찌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소는 아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니까 클린이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소장의 흡수균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잘 먹어도 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를 올려주는 건 세포털밖에 없다. 저희 엠브로토스를 드시면 이것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장 기능 같은 경우는 대장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유산균이 적고 장내 압력 개수가 높다라는 건 장내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장내 비만균 얘기가 됩니다. 좋은 균이 부족하면은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장내 안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이 뇌를 조정하고요. 자꾸 안 좋은 걸 먹게 합니다. 그런 안 좋은 미생물을 빨리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원적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린했을 때 장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좋은 유산균은 끊임없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유산균에 대한 강조를 또 드리고요. 간 기능은 간은 500가지를 하는데 5가지밖에 체크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담즙 분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분은 괜찮지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지방 대사가 잘 안 되시네요. 이게 원인이 하나 나왔네요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게 뚱뚱하신 분들이 지방간 함량이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분 빨간색까지 있으세요. 네, 이 지방간이 좋아져야지만 살이 빠지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방간이 있으시면요. 질병이 오기 쉽습니다. 세포재생도 잘 안 되고 빨리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지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쓸개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담즙산 부분이 빨갛게 나오신 부분은 이제 지방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요건 간과 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신장에서는 요산주씨가 높으면 단백질 찌꺼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시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뇨 지수가 있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고기나 닭,
뭐 닭가슴살로 드시지 마시고요. 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 쓰이시고 찌꺼기가 안 남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소고기랑 닭고기 많이 드시면 신장이 부담되고 대표적으로 김종국이 그렇게 먹다가 통풍 걸렸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폐 쪽에서는 막 이렇게 좀 벗어나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좀 폐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장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 면역이 안 좋으면은 약한 장기 염증이 생겨요. 그 폐렴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객님은 폐 쪽에 좀 약하시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폐렴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이 엠브로토스를 드시면 폐 쪽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뇌 신경 기능인데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 지수는 조금 뭐 파란색이고 노란색이고 빨간색인데 이게 사람들이 노란색, 빨간색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색이 나왔을 때는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도 내 혈액 공급, 내 혈액 상태가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액이 잘 가야 산소와 영양이 잘 가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기억 지수 떨어지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뼈 쪽. 뼈 쪽은 예를 들어 심장이 혹사당하시는 분들은 뼈 쪽이 다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혈류순환기에서 심장 쪽이 막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혈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 부분을 사실 그 앞에서 예견을 합니다. 심장이 수축이완 할 때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쓰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흡수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어디서 갖다 쓰냐? 뼈에서 갖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덩치는 이만큼 크신데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장이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뼈 쪽을 약화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근원적인 거는요, 심장이 무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지방 관리, 혈관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뼈 쪽에 이렇게 계속 노란색인 거 있으면은, 이렇게 되시면 골다공증 오세요. 뼈 관리 꼭 해주셔야 되고, 저희 카탈리스타라는 제품이 칼슘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뼈가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도 잘 드셔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진행을 막으시려면, 혈관 청소하고 지방을 빼셔야 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셔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뼈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뼈 쪽에 사람들이 현타를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혈당인데요. 이분이 좀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당뇨약은 안 드시고 있으면은 본인도 당뇨 직전이라고, 당뇨 전 단계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클린으로 당약 뭐 20년, 당뇨약 20년, 30년 먹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고요. 빨리 정상 범위 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자고요. 말씀드리고 코엔자임은 심장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막 들쑥날쑥 돼 있으면 심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게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엔자임과 심장에 중요한 영양소가 카탈리스트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분비계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여기서 내분비계에서 3개 이상의 파란색이면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3개 이상 된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갑상선 분비 지수가 떨어지면은 에너지원을 태우지 못하고 에너지원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피곤함이 있고 뭔가 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합니다. 부갑상선 분비 지수가 떨어지면 칼슘 대사가 안 됩니다. 뭐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부신 지수가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질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엠브로토스 드시고 저희 글리코 클린하면서 기능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면역 기능도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소, 전자기파, 농약 잔유물 그리고 이 중금속 부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독소가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몸에 쌓여 있는 분 있고 배출이 돼서 없는 분이 있고 그거는 세포털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포털이 그걸 잘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독소가 몸에 있으면 이 독소 면역이 떨어지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게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해서 자가 면역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키니까요. 독소는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그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독소를 빼주시지 않으면 내가 면역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게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암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독소는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독소에 대한 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기본 이제 체질이 산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아요. 지금 거의 뚱뚱하신 분들, 저희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산성화되어 있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산성화되어 있으면 세 가지 찝어드립니다. 염증이 잘 생기고요. 지방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요.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냥 이분이 딱 들었을 때 임팩트 있는 단어들만 쓰는 거예요. 염증이 잘 생기고요. 지방이 더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노화가 빨라진다. 그래서 빨리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중풍지수 파란 경우는 저희가 노란색 급으로 본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됐을 때 이게 뭐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빨리 순환 좋게 하기 위해서도 혈관 청소를 꼭 하자. 다시 한번 또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혈관 있는 쪽이 뇌, 눈, 심장,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데부터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혈관 청소를 통해서 이것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염증 개수가 높으면 뭐 자궁경부염 개수, 질염 개수, 뭐 여기가 높으시거든요. 근데 클린하면요, 기가 막히게 여기부터 빨리 좋아집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염증이 좋아지면은 클린 끝나고 그걸 측정한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다음에 난소낭종 개수가 있다라는 거는 작은 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혹이 있다라는 거 몸에 독소가 많은 거니까 저희가 클린함으로써 이 독소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가슴 쪽에서는 급성과 만성이 있죠. 급성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면 만성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시한폭탄이 될지 모르니까 빨리 저희가 이거를 청소를 하자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성분에서는요, 제가 하는 거 제일 잘하는 멘트가 지방을 몇 킬로를 빼야 건강하다는 지표가 나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라고 하면서 지방만 체크를 보는데요. 17kg를 빼셔야지 건강하시대요. 그러면 되게 놀라세요. 17kg? 그러면 저희 클린으로 일단 333 해서 이 4개월 동안 해서 1차로 한 10kg에서 8kg 정도 목표를 두고 가시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죠. 일단 10kg는 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데 너무 엄두가 안 나는 목표를 주시면 이분이 시도도 안 해. 20kg 빼야 된다 그러면 10kg는 빼셔야 될 것 같아. 10kg는 빼셔야지 지금 건강해지실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선 다시 리마인드. 이제 여기는 종합보고서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스킵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항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킵한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거 항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이거 부족했고요. 이게 안 좋았고, 딱 리마인드 시켜준 다음에 제가 개수 좀 세어볼게요. 그리고 짝짝짝짝 개수로 세서 빨간색 4개, 노란색 26개 해서 지금 총 30개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유, 그럼 이제 좌절을 해요. 이러면서 좌절을 해요. 그러면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클린하고요. 이게 급속도로 좋아지시면은 이 지금 실제 측정치 자체가 변하는데요.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면 이 항목이 없어집니다. 클린하시고 나서 제가 측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라고 또 이게 저의 흐름대로 그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클린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클린 책자를 꺼냅니다. 아까 고객님, 제가 이 두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혈관이 깨끗이 청소돼야 되고 세포털이 많아야지 저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클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클린은 메나테크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알레한드로 윤거 박사님이 클린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인도 의사셨는데 의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몸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 동료 의사들을 찾아갔더니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요. 아무런 어떤 뭐 식습관 개선이나 아무것도 원인도 얘기해주지 않고 이제 현대의학의 허무함을 느끼고 본인이 사람의 몸의 연구에서 이 책을 이만한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이거 책 다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아주 포인트만 엑기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 몸은요 스스로 고치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력이 잘 발동되면요 살도 잘 찌지 않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피부도 좋고요 암에 걸리지도 않고요 자가면역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자가 치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에다 자연 치유력을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밑으로 막 내려요. 막 연필로.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살도 찌고 우울증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자가면역 질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뭐냐?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소, 영양소의 불균형, 잘못된 생활 습관.
독소는요, 환경오염도 있겠지만 먹거리가 가장 큽니다. 내부 독소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고요. 뭐 여기서 영양소의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복숭아 2개만 먹어도 비타민 A량이 눈 영양량이 다 됐는데 지금 53개 먹어야 된대요. 그럼 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갖다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클린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비움과 체움입니다. 뭘 비워내냐? 독소를 차단하고 독소를 제거해서 중화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듬뿍 채워서요.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게 클린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클린을 333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3은요. 3일 동안 독소만 빼는 겁니다. 독소 뺄 때요. 간의 기능을 올려주고 해독시키는 트루피어와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 2가지가 메인 제품인데요. 여기다가 그 글리칸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넣으면 촉매제 역할을 해서 독소 배출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소가 잘 빠지면 몸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은요, 3주입니다. 이 3주는 금화져 있는 독소도 빼면서 영양을 듬뿍 채워서 본격적으로 몸을 바꿔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1주차도 외부 음식을 차단하고 아침 주스, 알제품, 유산균 먹고요. 또 점심 점심 고단백 쉐이크를 드시게 되는데요. 이때 3일 독소 7일 동안 오일 쉐이크 하면서 열흘 동안 몸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 열흘 동안 외부 음식을 차단하기 때문에 굶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씹지만 않을 뿐이지 고영양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몸에서는 아주 활기가 돋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때는 한 끼 식사를 드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한 끼 쉐이크를 빼고 한 끼 식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리셋과 3주에서 24일을 클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클린은요. 저희는 의료과학자들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준비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키지에 또 부가적으로 할 게 OSP와 임팩트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클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O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OSP는요. 카탈리스트라는 비타민 미네랄, AO라는 항산화제와 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해서 호르몬의 원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하시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서 하시면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철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를 듬뿍 넣어주면서 순환을 잘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패키지를 가지고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OSP랑 임팩트를 해주고 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한 128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는요. 패키지에 카탈리스트 정도만 넣어서 카탈리스트 비타민 미네랄을 꼭 갖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로 하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패키지에다가 카탈리스트. 근데 저는 요걸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OSP랑 임팩트 넣은 거를.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초이스하게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3은요, 3개월입니다. 24일 동안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사람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의 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몸을 기억시키는 건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처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끼 밥을 한 끼 쉐이크로 바꿔주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하루에 10,000원 투자로 조금 내가 더 빼고 싶다. 그러면은 한 15,000원 투자로 2만 원 투자로 유지식을 할 수 있다. 유지식은 가볍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을 했을 때 몸이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아까처럼 혈관 청소 깨끗하게 되고요. 또 장 청소 깨끗하게 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지어트가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고객님 아까 보시면 혈관도 굉장히 지금 혈관도 굉장히 때가 많았고 지방이 많아서 심장이 무리되고 있었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언제부터 클린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클린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저희 클로징 멘트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날짜를 봐요. 너 언제부터 할 수 있지? 시기 제한이 필요하잖아요. 3일 리셋 하고 일주일 클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생각해보고 하셔도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점점 시간이 들을수록 몸이 말을 듣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름에 훨씬 더 잘 태워지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클리닉 클로징이 되면요. 그때 이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요. 체지방이 분해되는 거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분석인데 체지방이 이렇게 사선으로 쭉 빠지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한 분들, 흔하진 않고 대부분이 계단형입니다. 빠지다가
정체기가 있다가 빠지는데 이게 정체기는요, 다시 내가 태워지는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태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에 채워지는 기간. 그런데 몸이 진짜 좋지 않고 잦은 다이어트하고 음주도 많이 하고 골격근이 부족하고 근육량도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절벽형이거나 진짜 몸에 염증이 많은 분입니다. 고가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 333, 마지막엔 다 화살표가 공통적으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지방이 빠지는 게 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333을 통해서 4개월차 됐을 때는 모두 건강하게 살이 빠진다는 게 요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콜로징 되죠? 되면은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요. 두통이 오면 두통약을 먹고요. 막 위가 미식거리면 위장약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호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클린 책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클린 제품을 전달 후에 포장지 뜯은 후에 얘기하셔야 돼. 왜냐면 이 호전 반응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호전 반응 나와요? 설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럼 못하는데? 와, 소변 계속 보러 가면 나 이거 학습지 선생님인데 나 못하는데 막 이러세요. 막. 그래서 호전 반응 언제 얘기한다? 클린 전달하고 다 포장지 뜯었을 때 얘기한다. 아셨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이제 7월 달, 7월 9일 날 이 마스터 챌린지 그 도전 리플렛이 이제 저희가 이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가 너무 좋죠. 지금처럼 상담을 하시고 이 클린에 대한 프로모션 하시면서 이제 마스터 챌린지 저는 벌써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선물의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가격적인 혜택이 얼마인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뒷면에 보면은 체지방률을 얼마 뺐을 때 어떻게 선물이 오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도전하셔서 한번 선물도 타시고 가격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이 패키지로 구매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왜 나는 굳이 난 도전 안 할래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전을 시키시면 좋은 게 센터를 와서 측정을 하셔야 되잖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스폰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 체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또 센터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강의 있는 날 초대하면 좋죠. 전 그런 식으로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체를 도전을 어떻게든 좀 시켜가지고 센터를 자주 오게 해서 스폰서도 보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강의 있는 날 오게 해서 또 강의도 좀 듣게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 트루에스 마스터 챌린지 체지방 많이 분해되는 게 저번에 김우준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오소리를 많이 드시면 체지방 분해가 잘 되니까 그런 팁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전 본론이 아니고요.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이 길죠. 왜냐면 클로징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3, 40분 안에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 40분 안에 끝내고 본론은 뭐냐? 초대하는 거예요. MBA, SO, 온라인 밑에 고PD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 멘트 하는 거예요. 소개 멘트. 소개. 이분이 클린하면 몸이 변화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면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셔라. 멘트까지 알려드립니다. 멘트까지.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고객님, 나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저를 관리해 주는데 그때 와서 한번 건강 체크만 받아봐 라고만 얘기하세요. 클린 패키지 얼마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에 맞춰서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분이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그분이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때 와서 한번 건강 체크 받아봐. 몸에 살찌는 요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분이 부담을 최대한 덜고 저를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2번 정도 소개하시면은 한 10얼마 들어가시고 한 4명 정도 소개하면 30얼마 들어가시거든요. 라고. 소개를 끌어내는 거. 근데 상담을 했는데 클린 설명하기도 빠듯했어.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후속 관리하면서 초대하시고 소개 멘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담 시간에 따라서 초대 멘트가 들어갈 건지 소개 멘트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클린까지만 클로징하고 다음에 후속 관리할 때 초대 멘트 할 건지 소개 멘트 할 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속 관리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고객 관리, 후속 관리는 친해지기가 포인트입니다. 친해지기. 친해지기. 그리고 명단 확장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죠? 인바디 체크하고 양자 체크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3일 세트하고 일주일 클린한 다음에 반드시 인바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클린 2주차 때 체크하시고 3주차 때는 클린과 양자 또 꼭 체크하시고 그럼 최소 3번은 만나요. 클린할 때. 그런데 이분이 클린하시면서 잘 못할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
먹을 것 같아. 막 이러신 분들은 저는 3일 레세 끝나고도 또 만나서 체크하고요. 열흘차 됐을 때도 양자 체크해줘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열흘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럼 더 좋아지세요. 그래서 더 그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인바디와 양자 체크를 통해서 그분을 자주 만나고 좀 더 친해지고 더 확신을 드린다. 그 호전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막 어떤 분들 리셋다가 막 토하시고 이러는데 너무 토하시면 밀어붙이지 마시고 바로 쉐이크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전 반응이 나올 때 저희가 진짜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전달하시는 분들은요, 스폰서한테 전화를 물어보세요. 스폰서님 이분들 통화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물어서 응대하는 게 내 실력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어본 거는 꼭 기록하세요. 나중에 똑같은 거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어보신 후에는 반드시 기록하셔라. 그리고 더 이분을 양자 측정하고 인바디 외에도 좀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내가 사업적으로 끌어내고 싶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거기 지나는 길인데 제가 잠깐 전달 드릴 거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뭐 제품 파우치라던가 작은 샘플이라던가 이런 거 주면서 소소한 거 주면서 좀 정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후속 관리하면서 유통과 보상 푸시는 거예요. 유통과 보상을 별도로 푸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푸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도 내려지고 이렇게 하면 소개해서 고객님이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후속 관리 속에서 푸시는 겁니다. 자주 통화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주 통화라고 하는 거는 뭐 리셋 첫날인데 어떠셨어요? 3일째 될 때, 아유, 3일째까지 잘하셨어요? 쉐이크 드시는 날, 쉐이크 맛은 어떠세요? 계속 전화했어. 뭔가 확인하고, 네, 전화하고. 카톡도 좋은데 전화를 전 선호하는데 요새는 조금 우리 저기 뭐야 MZ 세대들이 전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카톡으로 하고 어떤 분은 전화로 하고. 네, 전화 너무 자주 하면은 되게 성가셔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걸로 이제 하는 거 좋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클리닉이 끝나면은 이분이 잘했을 때는 너무 잘하셨다고 대견하시다 그러면서 일단은 저는 식사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집니다. 아, 네, 이분이 진짜 사업적으로 너무 같이 하고 싶은 분이야. 그럼 저는 꼭 식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데이터를 남기라는 건 뭐냐면 이분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저희 STP 후속 지원 명단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1일차 첫 번째 만났을 때 뭐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뭐 했는지 꼭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록을 하세요. 너무 많아지면요.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그 달에 최소 5번은 만나자라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꼭 잘 만날 수 있도록 5번 이상을 만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저희랑 친해지고 사업적인 비전도 보고 여러 가지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비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남은 초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제가 초대라고 했는데 이 만남을 할 때는요. 상대를 파악해서 플랜을 다양하게 들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클린 시켜야지 이러고만 가시면 안 돼. 클린이 안 될 경우에는 단품 아니면 제품을 못 먹겠어. 그러면 초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셋 중에 하나는 꼭 클로징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섭취. 두 번째, 초대. 세 번째는 스폰서의 만남.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클로징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자, 제품을 섭취를 시키면 제품과 섭취 동시에 초대할 수도 있고 제품 섭취 후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초대를 하면 초대해서 들으면 제품 섭취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스폰서와 만나면 제품 섭취도 하고 초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클로징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만날 때는 그 상대 관심사에 맞춰서 스폰서를 내가 원하는 스폰서가 아니라요. 이분한테 이분이 참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잘 매칭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 스폰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사업 비전 주기.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사업 비전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아주 가끔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메나테크 이야기 책자 첫 페이지로 갖다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을 섭취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MBA 초대할 때 제가 주로 하는 멘트.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멘트. 네,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MBA 왔을 때 혜택을 알려드려요. 고객님, 지금 클린 하시니까 몸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지시고 하실 텐데, 그럼 주변에서 물어보시면요. 고객님을 통해서 드시게 되면,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고객님한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게 되면 제품을 싸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하시면 되게 유리한데, 그 MBA라고 해서 메나테크를 알아보는 초보적인 과정인데요. 많은 소비자분들, 클린 하신 분들 이거 들어보세요. 이걸 들어보면은 핵심적인 걸 알기 때문에 속의 연결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10년 하면서 보니까 MBA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소개율 차이가 10배는 차이 나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걸 한 번만 들으시면 되니까 들어보시고 소개를 잘 시켜주시면 제가 제품을 공짜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와서 들으면 자기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MBA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렇게 초대해요. MBA가 됐던, 화요 SOM에 됐던. 그리고 오고 나면 뭐 한다? 5번만 와보셔라. 이러면 그때 와서 또 한 번만 오면 된다고 해놓고 5번 오라고. 그때 들으면 좀 마음이 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체험도 막 망설여. 막 이분이 제품 막 얘기했더니 망설여. 그러면 제가 이제 꺼내는 게 아까 인바디랑 양자 직면하게 하는 거죠. 가만 보세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 당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약 드셔야 돼요. 좀 있으면 지방간 너무 심하시면 지방간약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그 환자가? 네, 병원 가신 분이 음식 조절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양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병원 가기 전에 나 몸 관리해야 돼.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양자예요. 그래서 초보 사업자분들 양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양자를 해서 인바디를 해서 그분들이 뭔가 건강에 내 몸에 직면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문진표 클린 책자를 통해서 이제 클린하시게 되면 그 효과를 통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면 아까 같은 멘트를 통해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인데요. 초대를 하면은 이제 와서 듣게 되면은 강의를 되면 어떻게든 제품을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할 때 그분에 맞춰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건강에 대해서 하니까 와서 들어봐. 이런 게 통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거 안 통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러면은 여기 송도에 되게 맛집 생겼는데 오전에 건강 강의 듣고 나랑 이거 먹으러 가자. 진짜 이거 맛있어. 내가 사줄게. 또는 제가 또 한 가지 최근에 써서 통한 게 뭐냐면 저희 팀원들끼리 한 명 초대하기로는 저만 초대를 못 해가지고 제가 너무 체면이 안 섰는데 저를 위해서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한마디로 읍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왔더니 다른 거야. 내용을 들어보니까 클릭하니. 그래서 초대를 하기까지 비전을 줄 때도 있지만 비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움직일 사람이면 뭔가 음식점이라던가 뭔가 읍소를 부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초대를 해보셔라.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든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의 만남.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맥 쌓기. 이제 나한테 좋은 정보를 준 사람. 교육이면 교육, 그죠? 뭐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 유희성 사장님을 많이 프로모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국제학교 가다 보니까 그 교육열이 막 뜨거운 그 엄마들, 유치원생 엄마들이 그 유치원들이 뭐 얼마나 공부를 하겠다고 그 국제학교 보내는 엄마가 있는데 와서 한번 그분이 한테 얘기를 들어봐라고 진짜 국제학교 때문에 오신 거야, 이분은. 이 세미나장에. 근데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긴 시간 공부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단시간 안에 하는데 이게 영양이 더 채워지면서 집중력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영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먹이면 좋습니다 했더니 아이들 것도 먹게 됐고요. 본인도 클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만남을 하게 되면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스폰서님들 준비되셨죠? 네. 네. 어떻게든 모시고 와서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라. 그다음에 바로 사업 비전 주기.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메나테크가 돈이 되고 사업 비전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메나테크 책자 첫 번째를 보시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5가지. 이걸 토대로 저는 메나테크를 풉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이 5가지가 다 검증되지 않으면 저희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5가지에 맞춰서 메가테크를 말씀드리면 회사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상장되기도 힘들지만 유지되는 거 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오노란 대기업도 나스닥에 상장되지 못한 넘사벽인데 메나테크는 상장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이템은 글리카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메나테크밖에 없고 대체 불가하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거는 뭐냐면 노력한 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역전도 가능하지만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실질적인 소득이 빨리 만들어지는 보상 플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얘기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검증제 시스템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본업하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특강도 잘 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 시스템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타이밍이 뭐냐면 MBA를 저희가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MBA 일요일반에 6주 동안 진행이 되다가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4주로 축약을 해서 한 달로 MBA를 일요반으로 돌렸는데요. 그마저도 강의장이 꽉 차서 목요반도 개설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꽉 차서 지금은 하루짜리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꽉 차서요. 한 달에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하고요. 부산에서도 한 번 하고요. 이렇게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예전에는 메나테크 천천히 알아보세요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지인분이 고객님을 통해서 먹는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먹는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메나테크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분이 조금 더 빨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다음 스텝에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STP는 뭐냐면 소비자가 됐던 신규 파트너가 됐던 가장 먼저 설명해 준 게 저는 카다로그 설명이에요. 클린 하시는 분들은 클린밖에 전달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이 클린 전달할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 단품을 연결하면은 제품 갖다 주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 상담을 하는 것까지 앉혀놓으라 해도 그게 안 되시는 분, 나는 만나기 싫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분이 우먼스가 되면 우먼스, 뭐 갱년기, 뭐 비타민 미네랄 하나의 단품이 전해졌을 때 제가 가서 갖다 드리면 설명드릴 수 있고 양자 체크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단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부터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개 명단과 명단 창출하기 위한 건데 저희 요새 카다로그가 이렇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것만 딱딱딱 집어서 알려주시면 돼. 그래서 카다로그 설명을 소비자한테도 꼭 후속 관리할 때 하셔라. 네, 신규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MBA 초대를 꼭 하잖아요. 클린 하시는 분들. MBA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필수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나려고. 1대1 양성 과정을 이분을 교육을 막 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프로 양성 과정 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유두리 있게 진행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양성 과정을 필수로 안내를 하고요. MBT. 저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안착되는 가장 큰 역할한 게 저는 MBT입니다. MBT를 꼭 하게 해요. MBA 수료생분들. 그래서 저는 MBT를 진행할 때 MBA 수료하신 분들 위주로 MBT를 진행을 하고요. 소그룹으로 해야지만 조금 더 밀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MBA 수료생과 그 업라인 이렇게 같이 와서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전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트레이닝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간식 해놓고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좀 따뜻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트레이닝 중간중간 계속 제가 먹여요. 드시면서 하시게. 그리고 그 MBT를 할 때는 제가 이제 OT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뭐 준비물 같은 거,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특히 다이어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MBT 오시는 분들의 준비물이 다이어리예요. 근데 다이어리를 내가 사업할지 안 할지 모르는 다이어리를 꼭 구매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단 다이어리 구매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다이어리 특강을 좀 해요. 이 다이어리를 왜 써야 되고 이 다이어리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면요. 메나테크를 떠나서도 다이어리는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의미 부여가 들어가면은 다이어리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MBT와 동시에 이제 다이어리 쓰기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분들이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BT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제품을 먹는 소비자, 사업자, 부업자나 돈을 벌기 위해서 리더 10명. 우리 다 필요하죠. 왜냐면 소비자가 사업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리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직접적인 명단보다 이렇게 고객에서 초대돼서 MBT 초대하고 MB 들어서 MBT 초대 이렇게 나온 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루트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얼마큼 명단을 적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그 얼마나 많이 뿌리러 다니느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5통 전화는 이상 무조건 하고요. 3명은 무조건 만나라. 후속 관리가 됐던 신규가 됐던. 만남을 가지면 뭐가 이루어지기도 이루어져요.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누가 됐든 그냥 만나세요. 하루에 3명.
그걸 그냥 나의 어떤 철칙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는데요. 화면 중지하도록 할게요. 와,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만나서 상담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을 초대를 하고 어떻게 사업자를 안착시키는 까지 하다 보니까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필드에서 저는 정말 덜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저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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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